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요즘 더위가 상당히 살인적이죠. 이게 뭐 국내만 그런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큰 이슈로 계속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정말 더워서 죽을 판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그늘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바람이 불지도 않아요. 뭐 바람이 불어도 뜨거운 바람이라 별로 효과도 없고 뭐 저희 집 생명체들도 거의 실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냉방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된다고 하죠. 수요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 선풍기로도 요즘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공기 자체가 뜨겁다 보니까 미지근하거나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크게 이렇게 체감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찾는 제품들이 에어컨. 사실 에어컨만큼 시원할 수는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에어컨을 찾는데 에어컨도 좀 부담이 되죠. 설치하는데도 부담이 되고요. 또 건물의 형태나 어떤 조건상에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식 또는 창틀형을 많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집마다 한 대씩 놓고 쓸 만큼 그렇게 대중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흔하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이게 제대로 시원은 한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동식 에어컨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설치할 공간은 아까 보신 영상에서 고양이들이 있던 장소가 4층이에요. 3층에 이제 주거 공간이 다 있고 4층에는 방 한 칸 그리고 조그만 거실 있고 이제 테라스가 있거든요. 고양이들이 거의 여기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 방 온도를 제가 아주 더울 때 한번 측정을 해봤더니 34도, 35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는 고양이들이 다 죽겠다 해서 제가 이제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가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그만큼 대중화가 안 됐으니까요. 이걸 사기 전에 충분히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설치하는 방법은 어떤지, 소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소음이 나니까 강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시원한지 이게 에어컨처럼 벽걸이나 스탠드 방식의 에어컨처럼 그렇게 시원한지 그것도 좀 중요할 거고요. 그 평수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또는 뭐 전기세 이것도 민감하죠. 에어컨이다 보니까 좀 겁이 나잖아요. 뭐 누진세고 뭐고 다 포함하면 얼마나 나올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구매한 제품은 보국전자 제품이에요. 일단 설치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게 이렇게 열을 배출할 수 있는 호스예요. 이런 식으로 휘어질 수 있고 커브가 필요한 구간에 이런 식으로 꺾어서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외에 창틀에 꼽아놔야 될 판넬도 중요해요. 요거는 창문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호스를 본체, 그러니까 에어컨 본체에 꽂고 이런 판넬에 꼽아줘야 돼요. 근데 이게 조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위치를 두고 세팅을 하면 되겠죠. 이동식과 창문형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창문에 거의 고정하다시피 설치를 한다는 뜻이고 하나는 말 그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창문에 어떤 틀을 달아서 설치하는 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판넬을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창문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보다시피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틈새가 납니다. 틈새가 나와서 이렇게 사이에다가 제가 박스 테이프를 발라 버렸습니다. 단열이 잘 되어야지 또 효율이 있기 때문에 박스를 발랐고 밑에 실리콘이 있긴 한데 저게 그렇게 좀 흐물흐물 해가지고 고정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적당히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커버를 씌웠어요. 호스 위에 커버를 씌웠습니다. 이 커버로 단열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이동식 에어컨이 뭐 상당히 많아요. 다양하고 브랜드도 다양하고 제품도 다양해요. 그래서 구성품이 뭘 들었는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커버, 그러니까 그 호수 겉에 입히는 커버 같은 경우는 뭐 포함이 된 제품도 있을 거고 아닌 제품도 있을 텐데 그걸 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벽걸이나 스탠드 같은 경우는 집안에 차가운 공기를 뿜어줄 에어컨을 붙여놓고요. 밖으로 호수로 연결을 해서 밖에 실외기에는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동식이나 창틀, 창문형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본체 자체에서 이걸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체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죠.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이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호수가 아까 보신 그 호수고 여기다 커버를 씌운 이유는 뜨거운 바람이 나가니까 열이 밖으로 발생을 하는 걸 좀 막아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단열이 잘 되는 거예요. 단열이 잘 안 된다는 뜻은 뭐 다른 에어컨도 마찬가지지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전기세가 좀 더 많이 나온다던가 쉽게 시원해지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좀 단열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뭐 막을 암막 같은 걸 해놓든지 커튼을 해놓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막아 놓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설치는 의외로 간단하지만 소음 같은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소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금 가동한 지 약 1분이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난 상태고 소음은 여전히 나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나더라고요. 나고 공기가 꽤 차가워져서 온도가 좀 떨어진다. 그럼 소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고 이건 또 전기세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얘가 시원하게 공기를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몇 평 정도에 좀 적절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방 온도가 좀 더울 때는 34, 5도를 웃돌았거든요. 웃돌았는데 얘를 켜고 풀가동을 시키지 않고요. 제일 낮은 단계로 27도에 딱 맞춰놨더니 금방 27도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에어컨보다 파급적으로 아주 빠르게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주지는 못했고 에어컨이다 보니 선풍기처럼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않고 차가운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에어컨보다는 좀 못하다. 제일 좋은 건 사실 가성비 생각하면 스탠드는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벽걸이가 좋긴 한데 이게 안 될 경우에 차선책으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수로 따져보면 지금 현재 이 방이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한 4평 전후 정도면 너무 좀 무리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3평 이내에 방은 좀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넓으면 넓을수록 좀 불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기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2평에서 3평 정도가 제일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전기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 전력을 한번 볼게요. 소비 전력이 최대 출력이 930W예요. 대부분이 아마 1000W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잘못 오인하는 분들이 930W면 평소에도 930을 계속 쓰는구나, 전력을 소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풀 가동을 했을 때 뭐 800W 정도를 쓴다고 하고 계산을 하면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자체적으로 떨어지는 온도 때문에 풀가동이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400W로 또 줄어든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930으로 나오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올까요? 이거는 사실 변수가 많죠. 그 공간, 어떤 공간에서 쓰느냐, 얼마큼 넓고 또는 단열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참고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한 930에서 1000W 정도 된다면 하루에 대략 한 7, 8시간 동안 가동을 시켰을 때 뭐 풀가동은 아닙니다. 풀가동이 아니고 좀 낮은 설정을 해서 가동을 했을 때 한 달이면 거의 한 25,0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 전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누진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려해 두셔야 되지만 이 제품 단일적으로 볼 때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설치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죠. 판넬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세웠을 때 틈이 생기고 이 틈 사이로 벌레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단열이 좀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틈새를 뭐 박스 테이프든 뭐 이런 걸로 막아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볼 수 있고요. 전기세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설치할 때 판넬을 저 같은 경우는 얼빵하게 밖에 쪽 창문, 요즘 창문이 이중창이잖아요. 모기장은 한쪽 에만 있으니까 그건 일단 배제하고 밖에 창문, 안에 창문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 밖에 창문에다 한 거예요. 밖에 창문에 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쪽 창문에 하세요. 왜냐면은 밖에다가 해놓으면 문을 잠글 수가 없어요. 창문을 잠글 수가 없고 밖에가 아닌 안쪽에 하면은 밖에 창문은 잠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쪽 잠그는 건 이제 방범을 위해서, 좀 안전을 위해서 잠글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소음이 좀 덜 나냐, 사실 이건 뭐 본사에다 제가 또 연락을 해서 물어봤어요. 좀 더 다른 요령이 없겠느냐 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 평평한데 설치를 해야지 제일 잡음이 안 나고 소음이 안 난다고 해요.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해요.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본체를 이렇게 좀 잡아주는, 잠궈주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그게 일반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럼 이동형의 의미가 없잖아요. 뭐 이걸 또 다 풀고 이걸 또 끌고 다니고 해야 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로 효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순환을 시킬 거고 빨리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 위쪽이지 아래쪽은 아니에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품을 사용할 때 전기세가 많이 걱정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습관을 조금 바꾸시면 돼요. 초반에는 조금 강하게 틀어서 온도를 확 낮추더라도 너무 더우니까 밖에다가 갑자기 들어오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더라도 평상시 온도를 한 26, 7도에 맞춰 놓으면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차가워졌다. 그럼 알아서 뭐 본인이 이렇게 설정한 그 온도대로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걸 한 26도, 7도로 해도 충분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온도거든요. 거기서 선풍기 조금만 틀어줘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창문형도 마찬가지예요. 창문형도 마찬가지고 뭐 설치 방법이 약간 다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